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한덕수. 계엄 문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발뺌을 했었죠. 그런데 구속이 다가오니까 결국 입을 열고 있습니다. CCTV 앞에서 더는 거짓말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문을 건넸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대역죄를 덮기 위해서 8개월 동안 국민을 속이고 대선 후보에 그토록 무리해서 나가려고 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겠죠. 내란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기극, 그 끝은 구속. 한덕수 아웃. 8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세예요. 예.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6%, 지난주보다 3%포인트 줄었고요. 그런데 대신에 부정적인 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오히려 5%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사면 논란일 겁니다. 아직도요. 예. 네, 그게 꽤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다음 주에도 이렇게 큰 퍼센트의 영향을 크게 미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크진 않겠지만 한두 주일 정도는 충분히 갈 만한 소재였고, 찬반으로 나뉜 것에다가 대립의 강도가 상당히 셌어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예. 혹자는 아니 뭐 사면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윤석열 정권의 그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도륙당하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그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그 논란의 여파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왜 내 생각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 가지고 별거 아닌데 왜 여론조사 수치는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의 갈래가 매우 다르고 논란과 대립이 매우 팽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차제에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오늘 지금 갤럽하고 MBS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은데 숫자 변동을 한번 잠깐 보죠. 그렇게 여러 차례 한 건 아니니까. 우선 긍정평가, 국정 긍정평가 보면 지금 저기 나오네요. 예. 처음에 64%로 시작해서 64, 65, 63, 64 아주 꾸준하고 균질했죠. 네. 일정 부분 긍정평가가 63, 4, 5를 4주 동안 쭉 유지했어요. 그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기대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숫자들인데, 그 뒤에 갤럽 조사가 한 3주간 쉽니다. 그리고 발표되기 시작한 게 59로 한번 빠지고 이번에 또 56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65에 비하면 9%포인트가량 빠진 거죠. 이건 우선 가장 큰 것은 사면이었고요. 그전에 인사 논란 때도 약간의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컸고, 반대로 부정은 21, 23, 23, 23 이렇게 처음 4주간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22, 3 정도로 균질, 이거 역시 비슷하다가 3주 쉬고 나서 사면 얘기 막 오갈 때 30으로 급증했습니다. 23에서 30으로 7%포인트는 크죠. 예. 그리고 요번에 다시 또 5%포인트 올랐는데, 이거에는 우파,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야 저거 봐라 하는 짓 말이야, 이런 거 플러스 사면에 대해서 이거 과연 공정한가, 그런 여론이 함께 믹스된 것이고, 지금 마침 또 국힘은
전당대회 기간이기도 해요. 제가 저 AS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국힘 전당대회를 말씀드리면서 밴드웨건 회가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급히 하느라고 실수한 거고요. 컨벤션은 효과라고 네, 바로 잡습니다. 예. 날 집에 가면서 굉장히 찝찝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두 가지가 묘하게 겹치면서 우파들이 지리멸렬한 과정에서도 약간의 부분적 결집은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데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예.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국힘의 분열상이나 앞으로 비전 없음이 더 백일하에 드러나는 결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사면 논란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 출렁거릴 것은 충분히 알고도 했을 겁니다. 일단 부정평가 요인을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특별 사면이 1위로 올라와 있고요. 예. 과도한 복지나 민생 지원금 이건 뭐 계속해서 나왔던 거긴 한데 네. 그런데 좀 제가 이랬던 게 경제 민생이 세 번째더라고요. 네. 경제 민생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유에 꼽혔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재밌죠? 예. 그 유독 갤럽만이 이걸 주관식으로 물으니까 잔글씨로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쪽 성향 저쪽 성향 모든 분들에게 꽤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이 경제 민생이라고 타이틀을 달라진 게 긍정평가에서는 1위 15%예요. 그런데 부정평가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공동 2위입니다. 부정평가 공동 1위가 특별 사면, 특히 조국 윤미향 의원 이제 또 대표적이겠지만 그게 21%였고 과도한 복지와 민생 지원금, 경제 민생 이게 11%씩 동률 2위인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경제 민생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플러스 4%포인트로 확 늘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당파성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는 일은 무조건 싫어라고 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즉 경제 낙관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보면 다른 항목에서 그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동전의 앞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성급한 기대라는 측면도 있긴 했지만 이재명 새 정부 출범하면서 속도감 있게 피부에 와닿는 몇 가지 경제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런데 경제라는 게 우리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외 경제 의존도 같은 게 특히 높은 형편이고 관세 문제는 미국 트럼프라는 거의 그 막무가내성 좀 깡패 비슷한 주도를 하고 있죠. 파트너가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우리 이익을 100%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의욕이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늦춰지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그리고 많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대가 약간의 실망으로 바뀌는 그게 합쳐지니까 부정평가에서도 경제나 민생을 꼽는 게 확 늘어난 거죠. 그럼 경제 민생은 잘한다고 하는 측에서도 여전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의 차이이겠지만 경제의 출범 당시에 비해서 약 2, 3개월 전 현 정부가 출범할 때에 비해서 조금 경제의 컨디션, 조건들이 바뀌고는 있다. 낙관론이 좀 줄어들고는 있다. 이거는 아마 국정 운영 측에서 면밀히 고려를 해가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겁니다. 혹시 그 코스피 5천이 사실은 이제 대선의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이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주주 기준 확대라든지 그게 이런 정책이 크죠. 예, 네. 그쵸? 정치 사이드에서는 사면 논란이었고 경제 그리고 주가는 그때그때의 이슈와 사람들의 기대, 뉴스 이런 것들이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소용돌이처럼 반응하는 곳이잖아요. 방금 황 앵커 얘기하셨다시피 처음에 3,100 거침없이 올라갈 때 네. 굉장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게 딱 터져요. 주식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재명 공약하고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논란이 길었어요. 네. 그리고 아직 명확히 정책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가르마를 안 타고 있는 사이에 약 3, 4주간 주가가 3,050에서 3,180 사이에서 박스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예. 겁니다. 경제라는 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확 좋아지는 거 예. 없어요.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예. 3,168이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한번 3,200을 넘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요번에 이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좀 긴장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약간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까요? 흔히들 뭐 내치가 어려운 거 외교로 찾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1차적인 반응들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외교라는 것은 특히나 파트너가 있는 상대가 예. 있는 거여서 우리 맘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제1 트레이드 마크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여전히. 예. 그리고 이건 앞으로 5년 임기 내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도 이거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빨리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민생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저는 반계엄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왜곡되었던 여러 가지 잘못되었던 정책들을 바로잡는 과정 그다음에 검찰 개혁 개혁적인 몇 가지 바로잡는 그런 데서 국민들의 나머지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외교도 중요한 무대인 건 확실한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항상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은 우리가 내치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외교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치가 여기였는데 그에 미달하면 거기서도 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치의 에러난 펑크난 부분을 외교로만 때운다는 생각은 좀 오히려 위험하고 검찰 개혁을 위시한 각종 사회 개혁, 정치 개혁 조치들과 함께 대미 외교에서 이전 정부들과 달라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서 민족적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한꺼번에 있는데, 열리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 효과? 기대치가 너무 네. 커버리면 예. 만약에 거기 미달하면 어쩌겠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슈퍼파워 강자인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기본 우리가 대하는 스탠스를 좀 바꾼다는 점에서도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잘 해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걸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게 럭비공처럼 막 어디로 튈 줄 모르잖아요. 예, 예. 미스터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사 하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네.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다라고는 말씀을 하시긴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네. 10초만. 예. 최근에 외교장관이 갑자기 미국 한번 어저께인가 부랴부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저쪽에서 무슨 또 일일까요? 딴소리를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를 불쑥 해버리면 서로 입장 난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빨리빨리 진압 겸 미국의 진의도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만큼 트럼프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말 좀 한번 봐주십시오. 좀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예, 일단 그러니까요. 조현 장관이죠. 갑자기 이제 한미, 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함께하지 않고 바로 예, 미국으로 예, 가버렸기 예. 때문에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다음 지지율은 조금 올랐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